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비정상적인 적색 편의에 대한 걸 다 보여드렸는데 왜 주류 천문학계에서는 꿈쩍을 하지 않느냐? 그냥 30년에 걸쳐서 이제 점점 왕따를 시켜서 나중에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왕따가 되고 그냥 무시하느냐? 지금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글로 좀 보면 라이만 알파 포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쭉 보이는데 이게 이제 퀘이사거든요. 이제 0.15에 있는 퀘이사, 1.33, 2.30 이렇게 멀리 쓸수록 선이 더 많죠. 근데 이제 이게 absorption 스펙트럼인데 이 퀘이사에서 빛이 오다가 은하 같은 데를 통과하면 거기서 이제 absorption이 일어나니까 빛이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걸수록 이런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빅뱅 이론의 기존 우주론을 지지해 주죠. 이런 게. 그건 뭐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다만 이제 반론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창조과학자 그 할튼압이 아니라 누구죠? 존 할튼넷의 주장이지만 여기 이제 아까 그 3C273이거든요. 아주 가장 밝은 이제 가까이 있는 퀘이사인데요. 그리고 분명히 은하하고 같이 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은하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적색 편의는 52배가 차이가 나요. 그럼 현대에선 뭐라고 봐요? 멀리 떨어져 있다. 우연히 겹쳐서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존 할튼넷의 주장을 보면 하여튼 주장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논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근데 자외선 스펙트럼을 보면 이 3C273의 적색 편이 값의 3C273은 이제 은하고요. 요게 이제 퀘이사인 것 같네요. 요게 적색 편이 값에 이르도록 예상하지 못한 많은 업소옵션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색 편이도 크고 업소옵션 라인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현대 우주론의 어떤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관찰되는 그거 자체를 보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적색 편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멀리 있다고 쳐요. 서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얼라인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라인이 돼 있는데 이렇게 얼라인이 돼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그 클러스터가 이제 볼고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근데 그 바로 뒤로 정확한 지점에 그렇게 많은 가스 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마침 요 이 이제 이 퀘이사가 멀리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뒤로 그 정확한 지점에 다양한 적색 편의를 갖는 구름들이 쫙 있어줘야 이제 되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뭐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존 할튼넷의 논문이고 이건 또 할튼 아울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런 현상이 가스 업소rb션이 뭐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퀘이사 자체의 특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퀘이사일수록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왜 그 암흑 에너지 논란에서도 그 초신성의 오래된 초신성이냐 가까이 이제 새로운 초신성이냐에 따라서 그 광도가 다른 광도 진화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멀리 있는 거와 가까이 있는 게 성질이 다르다. 성질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색 편의가 이제 이렇게 어떤 피리어디스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주기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기성의 하나로 보는 거죠. 주기성의 하나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업소rb션한 라인이 칼슨 밸류에 따라 되는데 칼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러한 이제 여기 이제 칼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거를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적색 편의가 이렇게 주기성을 갖고 나타나고 이런 밸류들이 있는데 이런 밸류가 요 포뮬러를 따라가더라. 1 플러스 Z2 나누기 1 플러스 Z1 이퀄 1.23. 그래서 이런 밸류를 따라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을 이렇게 보세요. Z가 0.061, 그다음에 0.3, 6.0 이렇게 이게 칼슨 포뮬러라고 그래요. 물론 현대 주류의 천문학에서는 뭐 무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NGC 3561이라는 건데 여기는 정말 은하가 워낙 격렬하게 뭘 하니까 뭘 분출을 해가지고
이 은하를 뚫고 나가가지고 이만큼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한 아주 무시무시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죠. 다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뭐 수백만 광년 거리에 있는 크기에 이르는 건 가스죠. 무시무시한. 근데 여기서 여기 주변에 이제 이런 주변에 이제 이 브로큰 이런 디스털 은하 주위로 이제 퀘이사가 있다는 것이 이제 할튼 알비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현지에서 근처에 있는 퀘이사들을 조사를 해본 거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은하가 ARP 105고요. 거기에 퀘이사들이 있는데 딱 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요. 비슷하죠?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또 우연이라고 그래요. 주류학계에서는 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연이겠지 했어요. 무시했어요. 계속 우연이에요. 칼슨 포뮬러하고 딱 맞네. 칼슨 밸류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퀘이사에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은하까지 적용된다라고 하기는 이제 데이터가 좀 적은 것 같고요. 퀘이사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할튼.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보여드리면 그 비슷한 어떠한 그 넘버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존 할트넷이 이제 왜 이거 2018년이니까 상당히 최근 논문인데 이 암을 앓고 있는 아중에서 한 거라서 좀 아쉬운 게 일을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이제 2012년에 이제 할튼 RB 여기 보면은 2D 레시피 서베이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2012년이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피지컬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퀘이사하고 은하들이 어떤 피지컬리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퀘이사 패밀리에서 이러한 피리어디스들이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난 거죠. 그것을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존 할튼넷이 받아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름을 넣었네요.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런 논문을 이렇게 논문을 낸 건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알카브에 다 데이터 있으니까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제 머신러닝 뭐 AI를 써서 이제 어떤 경우에 뭐가 연결돼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Z 피라미드를 많이 다루고 이런 것들 찾아본 거죠. 찾아본 게 결론이 일부의 다 그러면 좋은데 다 그렇진 않아요. 일부의 퀘이사들은 분명히 낮은 적색 편의를 보이는 은하들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니까 좋은 저널에 못 내죠. 뭐 이 좋은 저널에 나쁜 저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임팩이 좀 낮은 저널입니다. 임팩이 좀 낮은 저널에 낸 게 주장이 황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이제 뭐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앓는 중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하울프의 연구의 의미는 뭐냐면은 퀘이사가 은하나 퀘이사의 중심에서 만들어져 나온다. 이게 이제 ejection hypothe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타부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연결되어 인터랙션 한다는 건 잘 지금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퀘이사의 적색 편의는 거리와 관계없다. 저는 이제 좀 살짝 썼어요. 관계없는 듯하다 썼지만 저기 할튼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패럴렉스 그다음에 세피드, 슈퍼노바, 레시프트 이런 거 가지고 거리를 하는데 이제 요 멀리 있는 건 전부 대부분이 이제 퀘이사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호킨스라는 분인데요. 호킨스라는 분의 논문에 보면 2001년에 뭘 썼냐면은 제가 한글로 했나요? 오케이. 퀘이사의 경우 적색 편의에 비례한 타임 달레이션 효과가 보이잖아요. 타임 달레이션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출시능 같은 거 폭발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내려가는 곡선이 있는데 가까이 서 있는 거는 이렇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렇다면 퀘이사도 이제 어떤 이 컬브가 있는 것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컬브가 퀘이사에도 적용이 돼야겠죠. 근데 퀘이사를 적용을 해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 왜냐하면 멀리 있으니까 공간이 팽창의 그 양이 엄청나잖아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이고 멀리 있는 퀘이사나 가까이 있는 퀘이사나 같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할트나르의 연구, 또 존 할트넷의 연구, 또 이분의 연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분명히 퀘이사의 경우에는 적색 편의가 거리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류학계에서는 물론 이제 주류학계 논문에 나오긴 나온 거죠. 예, 그냥 무시될 뿐이죠. 근데 이분도 주로 무시되는 논문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분도 겉으로 말을 안 해도 빅뱅을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의 그 연구가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스카이 서베이 1, 2, 3, 4인데요.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이 됐죠. 한 수십만 개의 K사가 측정이 됐는데 K사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그러면 할트납의 연구가 옳다면 얘네들은 다 꽝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른 얘네들은 다 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할트납의 연구는 아니고요. 이 Safe for Galaxy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존의 어떤 평범한 갤럭시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거는 그 CCD 카메라가 이제 세츄레이트 될 때 나오는 겁니다. 네, 너무 강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노멀 갤럭시는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고 Safe for Galaxy는 네로 에미션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Safe for Galaxy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위키에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밝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개가 Z 넘버 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 나죠? 한 40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프가 그냥 돕겠습니까? 무시하게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논문에 많이 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할프의 연구에 이제 사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에러겠지, 뭐 레졸루션이 안 좋겠지라고 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정도 발견된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할튼 알 말고도 다른 과학자들이 죄송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R 밴드 이미지 해가지고 하는데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2000년대 논문에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 요 코리도이라 로페스 코리도이라 뭐 발음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분이 주로 이제 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 뭐냐면은 정말 정밀하게 이거 가지고 정말 정밀한 그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스펙트럼 다 조사해서 이게 같은 건가 연결되어 있나 멀리 있나 이런 거. 그래서 분명히 Z는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Z는 얘가 0.057인데 얘는 뭐예요? 0.243이니까 그죠? 한 40배, 50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죠? 여기 보세요. 이거 자세히 여기 보이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앞티컬리 이제 할튼 합처럼 이렇게 하면은 에이 우연이겠지 뭐 어떻겠지 뭐 뭘 잘못했겠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현대에 와서 2002년에 그래서 이거는 스펙트럼 자체를 다 정밀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해놨습니다. 여기 네 개의 매우 다른 적색 편의를 보이는 퀘이사나 은하가 필라멘트를 통해서 분명히 훨씬 낮은 적색 편의를 갖는 은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제 그 창조과학회 원은 아니지만 이제 창조과학 쪽에 호의를 보이는 이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께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과학의 호의를 지니신 분인데도 그 할튼랍의 이런 연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그 적색 편의가 다른 이 문제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갖다 없다 대답 안 하고. 하지만 요 부분만은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분이 또 다른 은하와 퀘이사에 대한 연구에서 마찬가지 문제 연결돼 있다. Z 프라이머리의 값은 여기 보면 0.12, 0.19 이런데 여기는 0.2 그렇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은 Z가 많이 다르진 않네요. 하여튼간에 뭐 이런 거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천문학과 한 교수님이 어떤 아마추어인 이제 핑클럽 토마스 아시죠? 인터넷 논객, 창조과학 인터넷 논객 이런 글을 이제 썼는데요. 뭐 높은 적색 편의를 띠는 많은 물체들이 낮은 적색 편의를 띠는 물체들과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이제 그 할트납의 그 강의에 대한 것, 이분이 뭐 할트납의 강의 뭐 그 번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뭐죠, 캡션 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천문학계 그 교수님이 쓴 거예요. 이제 유신신화론 하는 그 교수님 보면 그야말로 천문학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미 폐기됐습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준성들이 은하들과 기체줄기로 연결된 것은 다양한 이론이다. 근데 이게 논지를 벗어나는 게 사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 연결이 됐다든지 서로 다른 거리에 있다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서로 전혀 다른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좀 허수아 비치기라고 그러죠. 전혀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것을 세워놓고서 그것을 공격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근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창조과학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러한 분이 하는 글이나 그냥 기존 천문학계 입장이나 동일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The Decline of Academic Freedom. 그래서 얼마나 이러한 기존 주류 학계의 기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과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나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좀 조심해서 하는 이유도 좀 알려드리려고. 아얼 박사가 영국 학계에서 이제 퇴출됐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자기 망원경이 물론 이제 자기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쓰던 망원경도 이제 못 쓰게 된. 야,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자기 총 갖고 있는데 너 안 돼. 이거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비히 아시죠? 이분은 뭐 창조과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다윈 디볼브스 뭐 이볼브의 반대, 다윈 디볼브스, 다윈's 블랙박스 이런 글을 써서 이제 아이디 하는 사람이죠. 이분은 인텔렉츄얼 디자인 학교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리하의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테뉴어도 다 받고 한 상태에서 퇴출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출은 됐지만 그냥 학교의 그 직에서 잘리진 않죠. 왜냐하면 테뉴어 받았으니까. 이분은 주로 그래서 그 인텔렉츄얼 디자인 이제 하는 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 그 멘토 중에 한 분이 제임스 투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학계 멘토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이 쓴 글을 어떤 분이 정리한 걸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한글로 제가 해놨나요? 오케이. 과학자 중에 현대 살아있는 과학자 중에 대진화를 이해하는 사람 없다라고 이제 제목을 이제 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한국어로 해놨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한 과학자들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냥 문 닫고 방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 당신 정말 이거 알아? 생명의 기원, 대진화. 당신 정말 이해해요?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모른다고 그래요. nope. 한결같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화학자의 학장인데 이제 라이스 대학의 학장이면 아마 뭐 노벨상 받는 이 제임스 투어 교수도 노벨상 후보에 올라갈 이런 분이고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막 그 앞에서 막 엎드려 절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한 번은 화학자인 학장과 얘기하며 당신은 어떻게 세포막 없이 DNA가 생겨나고 DNA 없이 세포막이 생겨나는 거 이해하나?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이 I have no idea.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사석에서는 하는데 공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 누구든 대진화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해주면 내가 점심 상했다. 웹사이트에 공언을 했는데 아무도 설명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아무도 이분한테 와가지고 뭐 설명을 못하냐면 뭐 이 엔자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분자 한 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분자 한 개가 자동으로 서로 부딪혀서 이게 생명체가 만들어지는지를 근거를 설명해라. 근데 이분이 전공이 그거예요. 그 올게닉 케미스트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거 전공하는 분이고 노벨상에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이분이 저널이 거의 700개, 800개 돼요, 지금. 저널이. 그리고 뭐 심심하면 네이처에 이제 쓰는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은퇴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창조과학 지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아담과 이브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인데 끝나고 나서 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더니 되게 유태인이거든요. 무릎을 바닥에 꿇더라고요. 무릎 꿇더니 아바 이러면서 bless this young man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준
기억이 벌써 십몇 년 전인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러한 뭐 유튜브도 개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에이바이오제너시스,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렵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미스트리를 알아야지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이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지금 시간이 좀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에 왜 과학 블로거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한국도 많고 근데 미국도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논리도 좋고 막 하여튼 시원시원해서 이제 뭐 뷰가 막 뭐 일주일 된데 막 밀리언 뷰 이런 거,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가 겁도 없이 이 제임스 투어 박사를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아, 투어가 이걸 모르는데 진화론은 이렇게 해서 된 거다 이거라서 뭐 한 2시간짜리 이제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걸 보고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13강, 여기 이제 마지막이라 30분이고 여기 이제 2시간짜리를 13강을 해서 그 유튜버 블로거가 말한 그 토시 하나하나를 다 반박을 합니다. 이제 13주에 걸쳐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제임스 투어 치시면 유튜브에 있거든요. 뭐 영어 혹시 이제 되시는 분은 이걸 들으시면, 이게 한국말로 된 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되시는 보시면, 저도 이제 한 50%는 봤거든요. 그 유튜버가 불쌍하다 할 정도로 그냥 토시 하나까지 정말 이건 다 틀렸다. 이거 왜 틀렸냐? 이 논문. 그냥 논문을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문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창조과학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게 대부분 창조과학에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창조과학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야말로 모든 게 논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유튜버가 한 말이 다 틀렸다는 거를 전문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요새 이분이 많이 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클라인 오브 아카데믹 프리덤에 대한 좀 말씀드리면, 과학계가 여러 가지 뷰 포인트. 왜냐하면 뭐 다윈의 진화론도 있지만 나는 다윈의 진화론 아니라고 생각한다. 빅뱅이 지금 될 수 있지만 나는 빅뱅 아니라고 생각한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기관에서 슬픈 일들을 목도했다. 대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품는 과학자들에게 불공정한 처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워낙 유명한 교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공개적으로 크리스찬이고 공개적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학계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야. 이분이 살아남긴 살아남지만 핍박을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할리먼 있죠. 뭐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이런데 뭐 한 20년 전에 들어갔어야 할 분인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신 그 진화론의 의문을 품는다는 그 왜 뭐 100명의 과학자들 사인한 거 있잖아요. 거기 사인을 하셨는데 그거 철회해야지만 된다. 여기 들어오려면 나 철회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그 자식 웹사이트도 있고 자기 간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매주 주일 또 설교하고, 뭐 목사님은 아닌데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 학생들에 대한 나의 충고는 직접적이고 충격적이다. 당신이 만일 다윈 이론을 믿지 않는다면 속으로만 알고 있어라. 명망 있는 과학자들에게까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젊은 과학자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뭐 여기 대부분 회원이시니까 뭐 그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그 공룡의 이제 뼈에 대한 측정한 것도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공룡은 이게 이제 자인데 6,500만, 여기가 이게 6,500만 년입니다. 6,500만 년. 6,500만 년 전에 멸종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공룡은 이때 사는 거고, 여긴 공룡은 없었죠. 공룡 없다. 근데 문제는 탄소 원대 측정법 보면 반감기를 뭐 10번, 20번, 100번을 지나도, 왜냐하면 반감기가 한 5,000년이니까 5,000년 10번 지나면 5만 년, 100번 지나면 50만 년 아니에요. 50만 년도 이 조그만 눈금 하나가 1밀리언이거든요. 100만 년? 여기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반감기 한 100번 지나면 없죠. 그죠? 그래, 탄소 이렇게 측정 불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룡의 뼈에서 이제 어떤 탄소 C14이 추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추출됐죠. 많이. 그래서 이거 보면 90년대 물론 이제 공룡의 화석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샘플 A, 샘플 B, 샘플 C 해서 이제 측정한 데 보낸 겁니다. 네. 여기 보면 한 25,000년 정도 나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나온 거죠.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의 또 레이디오 칼본 어널리시스 리포트, 그래서 여기도 또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뭐 4만 년, 3만 5천 년, 3만 3천 년 정도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물론 이 나이는 이제 그 과거와 지금의 이제 C14, C12 비율이 다르니까 이제 뻥튀기가 나온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이건 이제 노아 홍수 때 붙인 거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한 4,500년 된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게 기존에 한 2만 년에서 4만 년 정도로 나이가 나옵니다. C14의 양이. 나오면 안 되죠. 왜요? 아시다시피 나오면 안 되죠, 전혀. 공룡의 뼈에 C14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룡은 6,500만 년에 멸종했다면 C14의 원자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발견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좀 아카데믹 프리덤 얘기하려고요. 어떤 그 창조과학하는 분이 밀러라는 분인데요. 휴 밀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학회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학회. 뭘 발표했냐면 이게 이제 그 앱스트랙이고요. 8개의 공룡 화석을 측정을 해서 대략 22,000년에서 39,000년 정도 연대가 나온다. 이제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창조과학의 연대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그냥 창조과학의 연대 이런 거를 그냥 세로사이드 그냥 좀 접어두고 2만 년, 3만 년 얘기해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6,500만 년이 돼야 되는데, 그죠? 2만 년, 3만 년의 연대가 나오면 안 돼. 다시 말하면 C14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으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 체어 여기 보면 이분이 컨퍼런스 체어거든요. 뭐라 그랬나? 당신의 초록을 나중에 보니까 중생대 존재했던 공룡 나이가 이제 나중에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당신 앱스트랙 그 초록에 보니까 중생대에 존재했던 공룡 화석 나이가 대략 5만 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분명 자료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초록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게재되었으므로 초록을 웹사이트에서 없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유니버스 오브 조지아 아까 그 조지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쓴 겁니다. CAIS 그게 이제 그 Center for Applied Isotope Study 뭐죠? CAIS의 과학자들과 나는 당신들의 지구의 나이나 생물 진화에 대한 주장에 기가 막히게 따릅니다. I'm dismayed, we are dismayed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연구소의 레이디오 칼본 랩에 당신들 사료를 다 반납하고 앞으로는 절대 받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다음에 요거는 다른 회사죠. 네, 다른 회사, 이거 오스트레일리아네요. 여긴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티렉스의 화석의 나이는 당연히 우리 측정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측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측정 거부.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현실이다. 이게 뭐 아카데미아는 뭐 페어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이제 3개월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를 보는 것, 뭐 생명 진화를 생명체 그런 것을 보는 것, 또 우주에 대한 것을 보는 것도 결국은 이 사람의 띠어리, 진화론이죠, 동일과정설, 빅뱅 우주론, 또 뭐죠, 우주 원리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을 픽스해놓고 성경 바꾸지 말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슈는 이거죠. 결국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아담 창조 6째 날 우리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걸 받아들여야지.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인간들이 믿고 있는 빅뱅 시간의 역사, 빅뱅 이후 137억 년.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37억 년이라는 게 뭐 시간을 뭐 시계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지금 허블 컨스턴트를 그냥 역으로 돌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럼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셨고, 이건 이제 험프리의 이론에서 많이 나오죠. 하늘을 펼치셔서 질서정연한 우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셨죠.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이제 3개월을 거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